세금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임대료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게 진짜 돈 버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행 강제금 25%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 팔 때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정말이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골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댓글 이야기로 시작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아이디 신복철 선생님. 농지법 완화한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공시지가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라니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냐? 여순자 선생님. 정치인들은 온갖 범죄 합법화하면서 애국하고 살아온 농민들 목을 조이는 법을 만들다니 어이가 없다. 이도깨비 선생님. 도시 아파트도 자기가 안 살면 세금 폭탄 때려라. 왜 힘없는 농민 등골만 빼먹냐? 이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악법이다. 그리고 서분자 선생님. 조희정 선생님. 팔리지도 않는데 농사 안 짓는다고 벌금 때리면 어쩌라는 거냐? 정부가 사가라 욕 나온다. 미친 행정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내 돈 주고 사서 취득세 내고 재산세 꼬박꼬박 내면서 가지고 있는 내 땅입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고 나이 먹고 골병 들어서 농사 좀 못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핑계로 땅값의 4분의 1을 벌금으로 뜯어간다니요. 이게 날강도 심보가 아니고 뭡니까?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데 안 팔았다고 벌금을 내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댓글에 나라가 공산당이냐 도둑놈이냐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건 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댓글창에서 욕하고 화낸다고 해서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2026년 1월인 지금 정부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군청 컴퓨터에는 여러분 땅 위로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있고 하늘에는 드론이 떠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은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등기 권리증을 노리고 있는 건 이행 강제금이라는 이름의 벌금 폭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욕하던 입이 다물어지고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공시지가 2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든 노후에 집 짓겠다고 사뒀든 2억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됐습니다. 그럼 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1년 안에 파세요 하고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땅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내놓아도 보러 오는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2억 원의 25%, 즉 5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게요. 내년에도 안 팔리고 농사 안 지으면 또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5천만 원입니다. 딱 4년만 지나면 벌금 합계가 2억 원이 됩니다. 내 땅값이 2억 원인데 벌금으로 2억 원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내 땅은 서류상으로만 내 것일 뿐 국유지가 된 거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땅은 그대로 묶여 있는데 내 통장에 있던 노후 자금, 현찰만 싹 다 털리는 겁니다. 이래서 댓글에 도둑놈의 나라라고 피를 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피할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이장님이랑 친하면 대충 농사 지은 척 서류 꾸며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 사드리고 도장 하나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그런 낭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농지 관리는 사람이 안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이 합니다. 위성사진으로 지난 5년치 땅 모양을 분석해서 이 땅에 심어둔 게 콩인지 잡초인지 1초 만에 가려냅니다. 거기에 빅데이터가 붙습니다. 땅 주인은 전라남도에 있는데 신용카드는 매일 서울 강남에서 긁힌다. 그럼 100% 가짜 농부로 분류되어서 경고장이 날아갑니다. 이장님 핑계 대봤자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해서 미치시겠죠? 그냥 땅 포기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같이 욕하고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쳐놓은 이 지독한 그물망을 찢고 살아남을 비상구를 제가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욕은 제가 대신 시원하게 해드렸으니 여러분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속을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 농지법, 분명히 악법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정부가 한 손으로는 채찍을 들고 벌금을 때리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당근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벌금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이 당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근만 쏙 빼먹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 비상구가 뭐냐?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동안 농막 때문에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내 땅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잠 좀 자려고 하면 불법이라고 단속 나오고, 화장실도 설치 못하게 해서 숲속에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을 뜯어보니 기가 막힌 대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동안 절대 농지라고 부르던 농업진흥구역,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땅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조건만 맞으면 이 절대 농지 안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팔리지도 않고 농사 짓기도 힘들어서 애물단지였던 내 땅에 합법적으로 10평짜리 미니 별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됩니다.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수입니다. 정부가 땅 안 팔린다고 벌금 내라고 협박하면 그래, 나 안 판다. 대신 여기에 근사한 쉼터 지어서 주말 별장으로 쓰겠다 하고 버티는 겁니다. 안 팔리는 땅을 주말 힐링 공간으로 바꿔서 쓰다 보면 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벌금 낼 돈으로 내 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농사지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상속받은 땅이라 가보기도 힘든 분들, 무작정 방치하다가 벌금 맞지 마십시오.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은행입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맡기면 8년 뒤에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땅을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벌금으로 땅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 이행 강제금 폭탄을 피하는 법부터 절대 농지에도 그림 같은 쉼터를 짓는 법, 그리고 농지은행을 이용한 합법적 절세 기술까지
정부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내 재산 지키는 최상위 포식자의 기술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라 원망하는 글 쓰실 시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2억 원짜리 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둑놈 같은 법이라고 욕하면서 내 돈 뜯기지 마시고 그 법을 역이용해서 내 돈을 불리는 영리한 땅 주인이 되십시오. 저 강도훈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 땅 사수 작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정부가 2026년에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공산주의 국가냐,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농지법의 대원칙은 경자유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대충 눈 감아줬습니다. 시골에 땅 좀 사놓고 주말에 가서 상추 좀 심고 고기 구워 먹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입니다. 이게 세금이 아닙니다. 벌금, 즉 법률 용어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제도인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공시지가로 2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은퇴하고 집 지으려고 사뒀든 부모님께 물려받았든 2억 원짜리 자산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혹은 서울 사느라 바빠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처분 명령. 1년 안에 이 땅을 농사지을 사람에게 파십시오. 안 그러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 땅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부동산에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댓글에도 말씀하셨죠? 팔리지도 않는데 어쩌라고 정부가 사가라. 하지만 정부는 사가지 않습니다. 대신 1년 뒤에 자비 없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2억 원의 25%, 5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5천만 원을 내고 나면 죄가 사해지느냐? 아닙니다. 내년에도 농사 안 짓고 안 팔리면 또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5천만 원입니다. 딱 4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합계가 2억 원이 됩니다. 내 땅값이 2억 원인데 벌금으로 2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에서 내 땅을 공짜로 몰수해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땅은 묶여서 팔지도 못하는데 내 통장에 있던 노후자금, 현찰만 싹 다 털리는 겁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뭡니까?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법입니다. 이 법이 2026년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 사는 자녀분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시골 땅 상속받은 거 그냥 묵혀두고 계시죠? 그거 효도 선물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 약 3,000평까지는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유는 할 수 있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지법 어디에도 농지를 놀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땅이라도 농사를 안 짓고 잡초밭으로 만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걸립니다. 나는 주말에 가서 깨 좀 털었는데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위성사진으로 지난 5년치를 다 비교합니다. 이 땅이 농사지은 땅인지 잡초만 키운 땅인지 인공지능이 10초 만에 판별해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3일부터 성토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내 밭이 좀 꺼져서 흙 좀 채우려고 해도 이제는 맘대로 못합니다. 50cm만 넘게 흙을 쌓아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고 흙 부었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고 흙 파내는 비용 수천만 원까지 여러분이 다 물어내야 합니다.
내 땅에 흙 한 줌 붙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걸리는 거냐? 누가 찌르는 거냐 궁금하시죠? 가장 무서운 건 이웃의 신고도 아니고 이장님의 고발도 아닙니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보험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기록까지 다 털어봅니다. 땅은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데 병원은 서울 강남으로 다닌다. 카드는 경기도 분당에서만 긁힌다. 그럼 이 사람은 100% 가짜 농부, 부재지주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서류로 다 남아있는데 동네 이장님한테 농사 지었다고 도장 받아오면 공무원이 믿어줄까요? CR도 안 먹힙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엔터키 누르면 끝입니다. 많은 분이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지키려는 것뿐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투기꾼으로 간주합니다. 그게 2026년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설마 나한테까지 고지서가 날아오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작년에 찾아오신 60대 김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땅 사두고 3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처분 명령 통지서 받고 저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진짜 내야 합니까? 5천만 원이 뉘 집 개 이름입니까? 안타깝지만 한 번 명령 떨어지면 되돌리기 정말 힘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땅 뺏기고 벌금 내고 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부가 쳐놓은 그물망에도 분명히 구멍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아니, 빠져나가는 걸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행 강제금 피하려다가 억지로 농사 짓다가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지키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의 동아줄입니다. 그동안은 농막 하나 놓기도 눈치 보였습니다. 6평 좁은 컨테이너에 화장실도 없고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데크 깔고 주차장 만들고 정화조 묻어서 수세식 화장실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상 10평짜리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어놓으면 뭐가 좋으냐? 첫째, 농사를 짓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자면서 농사 짓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냥 맨 땅일 때랑 번듯한 쉼터가 있는 땅이랑 어느 게 더 잘 팔리겠습니까? 나중에 팔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주말 별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벌금 낼 돈으로 내 가족을 위한 별장을 짓는 겁니다. 일석삼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쉼터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농사 지을 시간도 없는 분들, 특히 상속받은 땅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은행입니다. 이걸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면 8년 동안 농사 지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내가 안 지어도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이 짓게 하면 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박인 건 8년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1년에 최대 1억 원,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2,500만 원 벌금 맞을 뻔한 땅이 1억 원 세금 혜택 받는 효자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웁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가 처한 이 무시무시한 현실과 벌금 폭탄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 벌금 폭탄. 이거 맞으면 노후 파산입니다. 절대 맞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류형 쉼터,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건지, 절대 농지에도 진짜 지을 수 있는 건지, 그 까다로운 조건과 비용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벌금 낼 돈으로 내 땅에 그림 같은 별장 짓는 법, 다음 내용에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벌금 폭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확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 5천만 원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었다면 우리는 그 코너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회피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물단지, 시골 땅을 보물단지로 바꾸는 2026년 최고의 부동산 치트키,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농막이랑 헷갈려 하십니다. 농막 그거 갖다 놓으면 불법 아니냐, 단속 나와서 걸리면 벌금 내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발 옛날 정보 좀 버리십시오. 2025년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메모 준비하시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건 벌금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땅의 가치를 2배, 3배로 튀기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크기입니다. 과거 농막은 6평이었습니다. 20제곱미터. 이게 얼마나 좁냐면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찹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못 넣게 하고 싱크대도 눈치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불법으로 달아내다가 단속 걸려서 이행강제금 맞고 철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다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에게 겨우 4평 늘어난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면적이 따로 붙습니다. 처마 길이를 1m까지 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크. 나무 데크를 쉼터 주차장과 별도로 널찍하게 짤 수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도 별도입니다. 정화조 묻는 공간도 면적에서 빼줍니다. 이걸 다 합치면 실사용 면적은 10평이 아니라 15평, 20평 가까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서울의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넓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화장실, 완벽하게 갖춘 미니 별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소형 주택입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숙박이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농막에서 자다가 걸리면 농사 짓다가 피곤해서 잠깐 누운 거라고 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이름 그대로 체류, 즉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다는 논의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룻밤 자고 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귀를 쫑긋 세워야 할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절대 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아마 시골 땅 가지신 분들 중에 절반은 이 절대 농지일 겁니다. 그동안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놔서 팔리지도 않고 집도 못 짓고 말 그대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적 같은 틈새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절대 농지 안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똥값이던 내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모든 절대 농지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입니다. 남들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군청에 가서 내 땅에 쉼터 설치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답변 듣는 순간 그 땅값은 이미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2,500만 원 벌금 낼 바에야 그 돈으로 짓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산을 해봅시다. 요즘 체류형 쉼터 잘 만드는 업체들 평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부릅니다. 10평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아주 근사하게 짓습니다. 단열 빵빵하고 화장실 수세식으로 넣고 난방까지 다 해서 말입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1년 벌금 2,500만 원입니다. 2년치 벌금이면 5천만 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 5천만 원 뺏기고 화병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4천만 원 투자해서 내 가족을 위한 별장 하나 만드시겠습니까? 이 별장은 나중에 중고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동식이니까요. 그리고 쉼터가 있는 땅은 나중에 팔 때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주말 농장 하고 싶은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맨 땅보다 쉼터 있는 땅이 100배 더 매력적입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벌금으로 버릴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만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 체류형 쉼터에도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쉼터는커녕 설치 비용만 날리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이거 통과 못하면 쉼터 못 짓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조건, 바로 도로입니다. 내 땅에 4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에 따라 3m까지 봐주는 곳도 있고 농로를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입니다. 맹지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쉼터 못 짓습니다. 길 없는 땅은 이번 기회에서도 제외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으면 불났을 때 여러분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기본 3년을 주고 3번까지 연장해서 최장 1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2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원칙적으로는 철거하거나 다시 존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이라는 게 12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12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손주가 군대 갈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땅값이 올랐으면 그때 가서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땅을 팔면 됩니다. 영원히 못 쓴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12년 동안 벌금 피하고 즐겼으면 이미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입지 제한입니다. 붕괴 위험 지역이나 홍수 관리 구역 같은 재해 위험 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된다고 했지 아무데나 똥물을 버려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 땅 주변에 하수관로가 있거나 개인 정화조 설치 허가가 나는 땅이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금 폭탄을 피하고 내 땅을 살리는 체류형 쉼터. 이걸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인터넷에서 쉼터 모델부터 고르지 마십시오. 순서가 틀렸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줄자를 들고 내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진입로 폭을 재십시오. 3m가 넘는지 4m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시군구청 건축과나 농직과로 달려가십시오. 집원을 대고 물어보십시오. 여기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한 지역입니까? 정화조 허가 나옵니까? 이 답변을 듣는 게 1순위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업체를 알아보는 겁니다. 업체를 고를 때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헐값 부르는 업체랑 하지 마십시오. 단열 안 돼서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고르십시오. 내가 직접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머리 터집니다. 돈 좀 더 주더라도 인허가까지 싹 다 책임져주는 업체를 골라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체류형 쉼터를 지으셨으면 반드시 농지 대장에 등재하십시오. 그리고 쉼터 앞에서 텃밭 가꾸는 사진, 고기 구워 먹는 사진을 매달 찍어서 남기십시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농사 안 짓냐고 시비가 걸렸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농부라는 가장 확실한 간판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위기의 해이자 기회의 해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벌금 맞고 땅 뺏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들 벌금 낼 때 나는 내 별장에서 커피 마시며 땅값 오르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4년치 벌금 낼 돈으로 12년 쓸 별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고민만 하다가 좋은 자재 다 나가고 시공비 오릅니다. 마음 먹으셨으면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한순간부터 푹 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체류형 쉼터. 말은 참 좋은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짓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당장 4천만 원 투자할 여력도 없고 그 멀리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할 체력도 없다. 그냥 땅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 이런 분들에게는 쉼터 짓는 것도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농사도 못 짓고 쉼터 지을 돈도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5천만 원 벌금 폭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벌금을 피하는 법, 아니 벌금을 피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 혜택까지 퍼주는 최고의 탈출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써먹는 알짜 정보입니다.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땅 맡기는 곳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내 땅 뺏기는 거 아니냐? 임대료 쥐꼬리만큼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행 강제금 25%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 팔 때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농지은행 위탁임대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못 짓겠다 싶으면 농지은행에 가서 내 땅 좀 빌려주세요 하고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은행이 알아서 그 동네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찾아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서 수수료 조금 떼고 여러분 통장에 넣어줍니다. 임대료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쌀 몇 가마니 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득은 그게 아닙니다. 첫째, 농지은행에 맡기는 기간 동안은 내가 농사 지은 걸로 간주해 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합법적인 부재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분 명령이 안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 25%가 면제되는 겁니다. 매년 5천만 원씩 낼 뻔한 돈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진짜 대박은 두 번째 혜택입니다. 바로 8년 작용의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1억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내가 직접 짓지 않았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찍히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세율의 10%, 20%가 더 붙습니다. 땅값 올라서 팔았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맡겨두면 이 비사업용 토지의 굴레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세금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임대료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게 진짜 돈 버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 받아주느냐?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농지은행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300평, 즉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받아줬는데 최근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산 땅은 300평 미만도 받아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농막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자갈밭이거나 맹지라서 도저히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은 농지은행도 못 빌려줍니다. 빌려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농지은행 가시기 전에 내 땅을 한번 싹 정리하십시오. 잡초가 너무 무성하면 예초기 한번 돌리시고 쓰레기 있으면 치우십시오. 상품을 예쁘게 만들어야 은행에서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8년을 채우면 더 좋습니다. 8년 맡겨두고 잊고 사십시오. 그동안 땅값은 오를 것이고 세금 혜택 자격은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지은행에서도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땅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빌려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진짜 농부라는 증거를 악착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건 좀 귀찮고 힘들지만 벌금 5천만 원보다는 낫습니다. 공무원이 현장 조사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땅에 심어진 작물입니다. 그냥 잡초만 무성하면 100%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무라도 심으십시오. 손이 덜 가는 유실수, 매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같은 거라도 심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 잡초 매트라도 깔아 놓으십시오. 누가 봐도 관리는 하고 있구나 하는 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비료산 영수증, 농약산 영수증, 호미산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십시오. 가장 강력한 건 내 이름으로 된 농자재 구매 내역입니다. 농협에 가서 비료 한 포대를 사더라도 꼭 내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게 전산에 남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너 농사 안 지었지? 하고 따질 때 이 영수증 뭉치를 들이미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 날짜에 비료 샀고 이 날짜에 묘목 샀다. 내가 농부 아니면 누가 농부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다들 쓰시죠? 밭에 가실 때마다 무조건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냥 찍지 마시고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정보 태그를 켜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사진 정보에 날짜와 장소가 정확하게 박힙니다. 2026년 3월 5일 경상북도 상주 내 밭에서 일하는 중. 이게 사진 한 장에 다 증명되는 겁니다. 계절별로 찍으십시오. 봄에 씨 뿌리는 사진, 여름에 잡초 뽑는 사진, 가을에 수확하는 사진. 이 사진첩 하나가 변호사 10명보다 낫습니다. 말로는 거짓말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직업 농부라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300평 이상 농사 짓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록해 놓으면 농민 수당도 나오고 비료도 싸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감시망에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불금까지 받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직불금을 받는다는 건 국가가 나를 농부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조건이 까다롭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여러분,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2026년 농지법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이용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겨서 세금을 아끼든 증거를 수집해서 내 권리를 지키든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욕만 하고 있으면 날아오는 건 벌금 고지서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해 보십시오. 농어촌공사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5천만 원을 지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생존 수업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공포를 마주했고 해류형 쉼터라는 기회를 잡았으며 농지은행이라는 합법적 방패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이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불안감에 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위기가 아니라 대박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이 시골 땅을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고 자식들도 싫어하는 골칫덩어리.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 땅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은퇴하고 갈 곳 없을 때 나를 받아줄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맹지 같아 보여도 체류형 쉼터 하나 갖다 놓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나만의 별장이 됩니다. 친구들 불러서 고기 구워 먹고 주말마다 손주들 데려와서 흙장난하게 해주면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주는 만큼 돌려줍니다. 귀찮다고 방치하면 벌금 폭탄으로 돌아오지만 애정을 가지고 가꾸면 자산 증식으로 보답합니다. 25% 벌금 무서워할 시간에 호미 하나 들고 내려가십시오. 가서 땀 흘리고 흙 만지면 건강도 챙기고 땅도 지키는 겁니다. 그 땅이 나중에 재개발이 될지 도로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힘은 여러분의 관심과 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땅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팔아서 돈 달라고 조르지도 마십시오. 부모님이 그 땅 지키려고 평생 흘린 땀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돈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맞대십시오. 부모님 명의로 농지연금을 들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아시죠? 65세 이상이면 내 땅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땅은 나라에 맡기고 연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노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포기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기회도 날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은 단순히 벌금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생존 기술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고 드론을 띄워도 준비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가짜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들의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짜가 되십시오. 가짜 농부가 아니라 진짜 지주가 되십시오. 지금 당장 달력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말 스케줄에 시골 땅 방문이라고 적으십시오. 내려가서 내 땅 한번 밟아보고 잡초 한번 뽑으십시오. 사진 찍고 영수증 챙기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군청에 들러서 체류형 쉼터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5천만 원을 지키고 5억 원짜리 자산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주변에 시골 땅 가지고 계신 친구분들, 형님, 동생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지금 밤잠 설치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2026년 농지법의 파도. 높고 거칠지만 우리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려워 말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십시오.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땅 주인 여러분이 억울하게 재산 뺏기는 일 없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땅이 황금 땅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